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음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플 아니고 2020년 수능 분석 좀 해드리려고 해요. 수능 분석하는데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들 중에서 빈칸 추론 문제를 좀 봐볼까 합니다. 자, 가장 많이 어려웠었다고 하기도 하고 토플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하고요. 지금 보니까 1위, 2위, 5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 추론 문제인데,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세 문항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 탑 5로 속해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주 막 정말 되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토플적인 관점으로 봤었으면 편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토플이 너무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토플이 너무 좋은 시험이라는 걸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를 제가 쭉 보니까 토플에서 했었던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EBS 연계라고 하지만 EBS도 어딘가에서 지문을 가지고 왔겠죠. EBS가 지문을 가져온 그 출처가 토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플 공부를 해놓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수능하고도 통하고 여러분 유학할 때 토플하고도 같이 통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토플적 관점에서 이 지문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31번 빈칸 추론 문제예요. 오답률이 70%가 넘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플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어려웠었는가 라는 부분과 그러면 빈칸 추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빈칸 추론 문제가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빈칸에 들어가는 걸 찾아내는 것. 빈칸에 들어가는 걸 찾는 건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빈칸에 들어가는 걸 쉽고 빠르게 찾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모든 빈칸 추론 문제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모든 빈칸 추론 문제는 첫 번째 주제 문제이다. 뭐라고요? 주제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 문제이다. 두 번째 흐름 문제이다. 그러면 주제 문제는 무엇이고 흐름 문제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이 문제 해결하기가 쉽겠죠. 자, 주제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명사를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명사가 일단 첫 번째 문단의 시작점에서 주어진 그 명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명사를 지시어가 받아간다 다음 문장에서, 그러면 얘가 주제가 돼요. 주인공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은 뭘 보는 거냐면 접속사라든가 부정어를 읽어내는 거여서 지문의 흐름이 A라는 것에서 어느 순간 B로 바뀌는지 이런 걸 봐주는 게 사실은 글을 읽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과학의 역할이 때때로 과장되어집니다 라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제일 처음에 과학의 역할이 등장을 해줬고, 그리고 소재는 그러면 science, 과학이 되겠죠. 이 과학의 역할이 overstated, 과학의 주장이 되어져요.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with 구문이 들어갔어요. 자, 토플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with는 문법적으로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 토플적 관점으로 저는 모든 관점을 원인과 결과, 조건과 결과 등으로 나누거든요. with 구문은 뭐냐면 원인을 주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역할이 왜 과장이 되었냐 하면 여기 with 구문에서 보니까 이 과학의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의 지지자들이 scientism이라는 것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scientism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과학의 역할이 좀 더 과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scientism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scientism 문제를 설명을 해주는데, 자, 뒷문장을 좀 빠르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앞에 나왔던 scientism을 그대로 받아가면서 동사가 뭐가 나왔죠?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가 뭐야 라고 하면 비동사는 맞아, 1형식이나 2형식 동사야 라고 했었으면 비동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비동사는 앞에 나왔던 명사의 정의
상태, 특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이언티즘이란 어려운 단어를 줬으니 현재 이 문장은 왜 나왔어? 사이언티즘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사이언티즘이라는 것은 데디아의 뷰인데 이 데디아가 뭐냐면 이 과학적인 묘사, 현실에 대한 과학적 묘사라는 것이 the only truth. 단 한 가지 진실이야. There is 거기에 있는. 그래서 지금 있는 유일한 진실에 있는 유일한 것은 과학적인 묘사야. 그래서 사이언티즘 과학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는 거야라고 과학 만능주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안 읽으셔도 지문의 흐름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라는 게 과장됐던 건 사이언티즘 때문이야. 그리고 사이언티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구문이야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with the advance of science 또다시 with 구문이죠. 그러면 과학의 발전 때문에 there has been a tendency 성향이 있었는데 어떤 성향? 과학 만능주의로 미꾸러 들어가는 이런 성향이 있었어. 그러니까 세 가지. 과학 발전 때문에 1번이에요. 과학의 발전 때문에 2번 과학 만능주의가 나타났고 과학 만능주의 때문에 3번 과학의 역할이 과장되고 있다. 요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디아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어떠한 사실적인 주장이라는 것도 진실이 되어지는데 만약 그리고 only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만 이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아주 올바르게 그것에 속할 때만 그러니까 과학적일 때만 우리는 이게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길게 말했는데 지금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과학이 과장되고 있어.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현재 얘기했던 것의 주제는 과학이라는 것의 역할이 과장되고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야. 여긴 다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흐름이 하나가 싹 바뀌어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라고 하면서 이제 consequence가 나와요. 그러면 과학 만능주의 결과는 뭐예요? 라고 해서 보니까 흐름이 이제 다시 한번 바뀌죠. 뭐로? 그죠? Non-scientific approaches. Non-scientific. 비과학적 접근들은 진실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들은 자 항상 문장이 길면 여기 대시대시가 나오잖아요. 이런 구문을 들어가서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 부가구문이고요. 명사 끝나고 나서 대시가 났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동사 나온 데를 연결해 주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그 과학적인 어프로치가 아닌 것은 아마도 as 이하로 레이블 명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merely subjective 단지 주관적이고요. subjective는 주관적이라는 얘기가 주관적인 거 과학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뭐하지 않다. 자 여기 이제 of little 이라는 구문이 들어갔어요. 자 of little 이라는 단어는요. 토플 많이 했던 사람들은 of little value, of little use, of little importance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of little use 거의 소용없는 것, of little value 가치 없는 것, of little importance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이 구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little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이란 논리 구조를 갖기 때문이에요. little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 뭐뭐가 없다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부정어를 가져가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긍정이 와야 현재 이 문장의 부정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선택지 5개 중에서 뭘 고를지 모르겠다 손치더라도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little이 부정어를 가져가요. 그쵸? little이 부정어를 가져가니까 뭘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긍정적 단어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question, 질문, 문제, 부정이죠. account. 자, account는 일, 기록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이다?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controversy는 controversial. 뭐죠? 그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variation, 차이, 변화, bias, 한쪽으로 치우침, 편견, 기울어짐.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줬던 긍정적인 거 account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것은 좋지 않아. 이 non과 결합됐었던
이 부정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건데 little과 결합되면서 역시 부정의 의미 전달되는 거 한번 찾아봐봐 라고 했었던 문제예요.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문을 되게 명확하게 다 알고 풀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구문을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해도 토플을 많이 다뤄보는 건 사실은 토플은 논리 문제거든요. 논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지를 좋다고 한다, 나쁘다고 한다,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주제인데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었구나.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시면 33번. 이 문제는 34번이 좀 2번, 2번 오답률이 두 번째였었고 오답률 60%로 오답률에는 다섯 번째로 들어갔던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The future of our high-tech goods. 자, 우리의 하이테크 상품의 미래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하이테크 상품이 중심 소재고 이 미래가 may lie not in not in 구조가 나요. not A, but B 구조거든요. A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아니라 B입니다. not A, but B 구조니까 그러면 A하고 B는 어떤 거예요? 그죠? A가 아니라 B야?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는 맞아. 라고 해야 되니까 논리 구조로 봐도 반대말 구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의 반대말일 거냐 봤더니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생각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에 문제가 있어 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이 한정돼서 우리 하이테크 구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겠어요? 생각과 반대되는 거? 그죠? 당연히 물질적인 것이 답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뒤를 선택지로 그냥 저는 여기까지 읽고 선택지로 쭉 넘어갔어요. 자, 선택지 넘어가 볼게요. 우리 능력인데 to secure the ingredients to produce them. 자, secure라는 단어는 동사로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해서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서 이 them도 잘 찾아내시면 좋아요. them은 누굴 말해주는 거냐면 앞에서 소재로 삼고 있었던 하이테크 굿즈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테크의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 ingredient, 재료들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자, 재료란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재료는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니까 이 ingredient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죠? 이게 물질이에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란 얘기야. B번 가볼게요. 우리의 노력. 자, 노력인데 뭐 할 수 있는? 그들을 eco-friendly as possible as 그러면 등장해주면서 가능한 그 eco-friendly니까 환경 친화적으로 우리 환경 친화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있어요. 마음이 아니라 물질이야 거든요. 그 다음에 3번 The wider distribu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혁신적인 기술이 멀리 퍼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마음이 아니라 혹시 기술이 아닐까요? 물질은 아니지만 기술, 현대의가 기술 아닐까요? 자, 이걸 한번 고려해봤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governmental policies 정부의 정책이에요. 자원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정부 정책이 지문에 있나? 자, 그 다음에 the constant update and improvement of their functions 이 하이테크 굿즈의 기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줘야 된대요. 자, 우리는 굿즈를 어떻게 발전시키다라는 게 특징으로 잡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마음의 반대말이었었던 1번을 일단 포인트로 잡았는데 나는 더 읽고 싶어. 정말 이게 맞는지 라고 하면 뒤를 읽어볼게요. 자, 과거에는요. in previous eras 과거에는 자 과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앞에는 미래였었잖아요. 이제 과거거든요. 그러면서 과거를 굉장히 이전이에요. 철기나 아니면 청동기 시대에 이 새로운 요소 원소들을 발견했던 것이 이것이 brought for seemingly unending numbers of new invention.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뭘 했대요? 이것 때문에 브로포스 뭔가가 만들어진 거야. 이것의 결과는 뭐냐면 끝없는 숫자의 새로운 인벤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재료 때문에 과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고 지금도 자 과거와 현재가 나오죠. 그리고 이 컨비네이션 지금은 그것의 조합들이 끝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한 얘기를 했었냐면 새로운 재료를 찾아서 그것을 조합을 하면 끝이 없는 것 같다니까 둘 사이 어떠한 접속사도 나오지 않았죠. 흐름의 접속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재료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새로운 재료를 찾은 것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 어떤 그 invention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뭔가 발명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 자료들을 잘 합쳐서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이 없이 뭔가를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We are now witnessing.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In our resource demand. 우리의 자원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원이란 단어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해줬어요. 확실히. 그래서 앞쪽에서 element가 자원인지 잘 몰랐을지라도 뒤쪽에서 resource라는 단어가 나오고 and no point in human history. 자, 노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노가 부정어 노가 나오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그냥 아주 정직하게 이 자리에 딱 넣으셔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부정어는 그냥 어디에서 나오든 동사 주세요. 부정어 누구 거라고요? 동사 거. 부정어가 나오면 여기 있었던 애도 동사 주고요. 저 뒤쪽에 있는 애도 동사 주세요. 그러면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상 어느 지점에서 그냥 어느로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have we used more element. 자, 우리가 더 많은 요소들을, 더 많은 조합들을, 그리고 증가되는 더 괜찮은 양으로 사용해 온 적이 없었다. We haven't used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우리가 더 많이 사용했던 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 기술에 대한 얘기, 아니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 그들의 기능에 관련된 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죠? 자원 그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자원을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자원, 그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져.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더 이상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클루 하나를 찾기 위해서 리소스가 나오는 곳까지 읽어주시면 이 지문은 전부 다 되는 것이구나. 사실상 이 지문은 어디에서 끝난 지문이냐면 여러분 나돈니? 나돈니가 아니죠. not in body인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어. 우리의 마음의 제한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마음이 아니라 물질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서 이미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었다. 한 번 더 찾아본다고 한다면 resource란 단어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셨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4번 문제예요. 자, 34번 문제가 오답률 65.1%. 이고 두 번째로 오답이 많았던 문제인데 조금 길었어요. 앞쪽에서 우리는 지금 33번 같은 경우는 되게 앞쪽에서 찾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 뒤쪽에 답이 나온다고 해도 however가 딱 보여요. 그죠? however는 앞에까지의 내용하고 이 뒤쪽에서 나뉘어지는 거니까 however 뒤를 먼저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별로 추천은 안 해요. 왜냐하면 however는 앞쪽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however 뒤쪽에서 앞에 있었던 얘기를 강조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항상 모든 글에서 일단 however가 요쯤에 나오면 여기쯤에 만약에 however가 나오면 앞에를 버리고 뒤를 읽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문단이 이만한 한 문단이 있는데 요쯤에서 주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앞에 있었던 얘기를 정리해주고 뒤에는 새로운 얘기가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지문에서는 however의 위치가 어디 쪽이야? 그쵸? 여기에서는 지금 however의 위치가 잠깐 요것 좀 지울게요.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렇게 큰 지문이 있으면 however가 이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주제가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however 요 뒤쪽부터 읽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앞에서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정직하게 읽어도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시간 줄이려고 대충 하는 거 말고 좀 제대로 읽는 거 연습하시면 더 빨리 정확하게 문제의 답도 찾고 실력도 늘어요. 자,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To define
what music is. 음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음악의 정의를 뭐라고 했었냐면 in terms of specific attribute of musical sounds 라고 했었으니까 요런 부분에서요. 어떤 부분이냐면 음악적 소리의 특정한 특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음악을 정의하는데 음악의 소리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9세기의 평론가인 에드워드 한슬링이라는 사람이 the measurable tone이에요. measurable, 측정 가능한 톤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사람이 이 EH라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톤을 음악의 정의로 딱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he was saying 나왔죠. 이 사람 얘기 그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음악적 소리라는 것은 can be distinguished, 구분이 가능합니다. 뭐로부터? those of nature, 자연의 그것들, 자연의 소리들로부터 이것이 구분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분리하니? 대디아 팩트에 의해서 그들이 the use of fixed pitches, 그래서 고정된 피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적 소리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ey는 앞에 나왔던 뮤지컬 사운드를 말해요. 뮤지컬 사운드는 고정된 소리를 가지고 있어. 음악적 소리는 고정된 소리야. 그리고 whereas 구문은 읽으셔도 되고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추럴 사운드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음악적 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뭐 자연적 소리는 의미가 없는데 굳이 읽는다고 쳐도 여러분 만약에 저는요 읽으면 자꾸 헷갈리고 틀려 하면 차라리 읽지 마세요. 차라리 읽지 마시고 안 틀리고 안 헷갈린 사람들만 여기 읽고요. 만약에 정말 너무 읽고 싶어 미치겠어라고 하면 읽고 지금 자연적 소리는 뭘로 구성되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주파수. 그러니까 음악적인 소리가 고정이 돼 있으면 음악이고 어떤 A라는 소리가 변동이 있으면 fluctuation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변동이 있으면 자연적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제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 저는 주제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음악적 소리는 고정된 피치야. 그리고 또 end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잘 쓰여진 지문은요. 설명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여기서 end만 나오지 않아요. 뒤에 누구도 나오냐면 like도 나오거든요. 한슬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앞에 있었던 이 사람하고 입장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20세기 라이터도 뭐라고 했었냐면 이 한슬릭이라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fixed pitch가 가장 이 defining 정의하는 음악을 정의한 특성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뒤에 나오는 20세기 사람도 전부 다 fixed pitch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Now, it is true. 이제 뭐가 true인가 봤더니 in most of the world's musical cultures, 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음악적 문화에서 pitch는 들어갔어요. 그럼 pitch는 어떤 거겠어요? 그죠? 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답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기를 원하냐면 fixed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fixed. 당연히 fixed가 들어있어야 해. 요 fixed가 들어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A번 not so much artificial fixed as natural fluctuating. 자, not so much as라는 구문으로 뽑아낼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변동하는 것만큼 인공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 뭐래요? 자, B번. Not only fixed, but also 구문이야. 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얘는 fix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only가 not이 들어간 단어들 중에서 긍정의 뜻을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어. 그리고 뒤쪽 읽어보니까 여러 개 분절된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구성이 되어 있어 라고 했는데 나는 뒤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해도 fix 들어갔다 일단 2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Hardly considered a primary compositional element in music. 이것이 가장 중요한 composition element, 작곡적 요소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작곡적 요소예요? 언급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Highly diverse and complicated.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우리 다양성, 복잡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뒤쪽이 특히 그러므로 immeasurable, measurable 하지 않습니다. 지문에 분명히 measurable이라는 얘기가 앞에 크게 나와 있었죠. measurable, immeasurable, in a none 이런 거 전부 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vehicle, 도구인데 for carrying unique and various cultural features,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운반하는 수단. 이제 5번 같은 선택지가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좀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멋져 보여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멋져 보인다고 막 고르시면 안 되거든요. 멋져 보이는 선택지는 사기꾼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을 법해 보이지만 사실상 오답인 것들. 그래서 지문에 나왔던 단 유일한 한 단어 뭐 찾으라고요? fixed. 그것만 찾아도 괜찮아요. 그 토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의 차이점, 수능 문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지문은 토플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막 토플이 정말 너무 수능하고 차이나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지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단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길이가 길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 선지에서 봐요. 선택지가 토플은 그래도 디코이 앤서라고 하는 그럴 법한 오답이 조금 헷갈리는 오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능은 거의 헷갈리는 오답이 없어요. 그냥 딱 정답 하나에 오답 4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근데 왜 헷갈려요? 라고 하면 저는 이걸 추천해요. 지문 읽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문은 안 읽고 문제만 풀려고 하거든요. 문제를 풀어서는 지문의 그 논리 구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문의 논리 구조, 지문에서 주제 찾는 법, 지문에서 요점 뽑아내고 흐름 나누는 법, 이것만 다 되면 그러면 수능 문제에서 정답 찾는 건 진짜 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보다 해석에다가 훨씬 더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해석이 제대로 되면 토플이든 수능이든 그 어떤 시험이든, 물론 그 어떤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정말 안 좋은 시험도 있어요. 그런 시험들 말고 정말 국가에서 크게 보는 시험들 있죠. 국제 공인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는 시험들 중에서 수능, 제가 뭐 공무원 이런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해석을 바라는 매년 새롭게 하는 수능 문제는 사실 읽기를 잘하면 그러면 되게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읽기에다가 조금 더 초점 맞추시고 지금 했던 것처럼 논리 구조 잡고 글의 흐름 찾기 이런 걸 전공으로 그냥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전공으로 제대로 파헤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정말 아주 단기간에 쑥 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완전 약속드립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토플을 했었고 토플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노랄 만한 학원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로 있었는데 항상 토플은 제 학생들이 정말 점수를 빨리 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항상 되게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빠른 점수를 올려요. 여러분도 지금 고등학생,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기본이 충실한 것이 결국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시험을 칠 때도 결국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좀 자주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